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생물이란 뭐 어떤 것일까요? 생물. 그 생물에는 생물을 좀 더 과학, 다양한 정의가 있어요.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다양하게 생명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과학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과학적으로 했을 때 생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물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걸로부터 어떤 방식이든 에너지를 얻어요. 에너지를 얻어야 되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생명 활동을 수행합니다. 네, 생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환경에 대한 반응을 해요. 예시를 들자면, 너무 더우면 인간은 어떻게 하죠? 너무 더우면 인간은 반팔을 입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물로서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는 태양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요. 식물은 굴성이라 하여 태양이 있는 쪽으로 굽어서 자라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은, 그다음에 이제 성장을 하고요, 발달을 합니다.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합니다. 인간을 따졌을 때는 키가 크기도 하고요, 근육이 자라기도 합니다. 이거를 세대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 진화가 이루어지겠죠. 진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과 발달을 통한 진화도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꼭 인간으로만 예시를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들 경험을 잘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식물이나 균류나 다양한 모든 생물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조건을 거의 대부분 다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곳이, 장소, 환경이 바로 생태계라는 것인데, 한번 생태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배워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여러 가지 생물이 있었습니다. 기억 잘 날까요? 생물을 우리가 종류별로 분류를 해보면요, 저번에 해봤지만 동물이 있고요. 다시 처음부터 해볼게요. 생물을 분류를 해보면요, 동물이 있고요, 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곰팡이 같은 균류, 그 다음에 원생생물, 옛날부터 살았던 생물이라 하여 원생생물, 그 다음에 정말 작은 세균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근데 이것들이 다 생물이에요, 생물. 근데 우리 주변에는 생물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한번 교과서 27쪽, 26쪽, 27쪽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사진에는 여러 생물이 있는 것도 있고, 살아있는 생물이 또 있고요, 살아있지 않은 생물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이 교과서 26쪽, 27쪽을 보면서, 여기 교과서를 26쪽, 27쪽을 보면서 실험관찰, 탐구활동 1번에 보면 26쪽, 27쪽에 있는 생태계 구성요소를 생물요소와 비생물요소로 분류해서 써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쓰기 전에 간단히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단원이라서 좀 개념이 좀 많아요. 생물요소는 간단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 생물을 한번 과학적으로 정의를 해봤었죠. 그런 조건에 충족하는 그냥 말 그대로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거. 근데 비생물 요소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아있지 않는 것들입니다. 살아있지 않고요. 대신 자연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살아있지 않은 것들 중에서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 있겠죠. 그거를 보고 비생물 요소로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교과서 26쪽, 27쪽 사진에 여러 가지 생물과 생물이 아닌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적어볼게요. 다 잘 적어보았나요? 살아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은 생물 요소, 즉 살아있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토끼 있고요. 곰팡이도 있고요. 뱀도 있고, 버섯, 참새, 여우, 부들, 개구리, 연꽃, 수련, 소금쟁이, 붕어, 세균, 검정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 것들이죠. 생물 요소를 할 수 있어요. 파란색이 생물 요소. 그러면 살아있지 않는 비생물 요소는 어디 있을까요? 비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여기 보면 뭐 햇빛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여기 흙, 그 다음에 여기 공기, 그 다음에 물. 선생님 한 가지 못 찾았네요. 여기 보면 쑥부쟁이도 있어요. 아무튼 생물 요소는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쳤으면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소금쟁이, 수련, 연꽃, 부들, 뭐 검정말, 붕어, 뭐 이런 것들, 세균 이런 거 잘 볼 수 없지만 세균, 뭐 곰팡이, 뭐 뱀 등등등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 식물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삶을, 그 자연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 살아있지 않는 것들, 즉 뭐 햇빛, 선생님 동그라미 쳤던 햇빛,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공기, 뭐 이런 것들, 흙, 이런 것들도 환경을, 또 자연을 이루고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비생물 요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그거를 실험 관찰 탐구활동 1번에 이렇게 적어 보았을 텐데, 죄송해요, 적어 보았을 텐데, 여기다 적어 보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이번 차시 때 한번 질문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렇다면 과연 생태계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생태계란 말을 들어보았나요? 평소에 우리가 생태계라는 세 글자를 말을 들어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뭐 환경, 뭐 자연, 뭐 환경보호,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떠오를 수 있겠고요. 뭐 여러분들 경험이 있어서 뭐 숲, 뭐 아마존, 뭐 크게 넓게는 지구도 하나의 생태계가 될 수 있고요. 또 작게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뭐 연못이나 뭐 강가나 계곡 이런 것들도 다 생태계가 될 수 있는데, 생태계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내려보자고요. 우선은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고 싶으면 26쪽, 27쪽의 이 그림 전체가 생태계예요. 당연한 말이죠. 보면 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변에는 동물, 식물처럼 살아있는 것들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물 요소겠죠. 공기, 햇빛, 물처럼 살아있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비생물 요소를 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것은 생물 요소를 하고요, 살아있지 않는 것은 생물 요소라고 하고, 살아있지 않는 것은 비생물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장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생물 요소, 파란색과 비생물 요소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한 공간에 존재하죠. 지금 이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를 보고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에는 정말 다양한 생태계가 있어요. 뭐 화단, 우리 학교 화단 같은 것도 볼 수 있겠고요. 연못같이 좀 작은 것도 있고요. 생태계도 있고, 바다와 같이 규모가 큰 생태계도 존재하고요. 지구도 하나의 생태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여기 한번 정의는 이렇게 내려서요. 어떤 장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그러니까 즉 전체예요. 우리 생활을 주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생태계입니다. 여기까지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정의도 내려보고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선생님이 좀 빠를 수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진행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물 요소라고 하는데요. 생물 요소는 이 26조, 27쪽의 그림을 보면 파란색 동그라미를 표시를 했고 여러분들이 실험 관찰을 정리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 주변에 살아있지 않는 것들인데 자연에서 온 거 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항상 존재했던 거. 공기가 있고 또 햇빛도 있고 또 흙도 있고 뭐 물도 있고요. 뭐 온도도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태계의 일환이고 생태계 종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비생물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 햇빛 같은 비생물 요소와 그다음 살아있는 생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 장소 뭐 등등을 바로 생태계라고 합니다. 정리되었나요? 여러분 생태계 안에서는 서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는 굉장히 많은 상호관계를 주고받아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까요?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생각이 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기 위해서 선생님도 시간을 줄 거지만 여러분들의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 영상을 잠깐 멈췄으면 좋겠어요. 멈추고 생각해 볼 내용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나눠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영상을 멈추기보다는 선생님 영상을 끊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